예, 3월 27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종목별 차별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 뉴스에 주로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들을 보면 특정 업종, 특정 종목군만 매수하면서 차별화 장세를 어떻게 보면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알테오젠을 비롯한 몇몇 대형주들 수급 악재가 발생하면서 지수에 좀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터, 반도체, 2차 전지주 중에 일부가 상승을 해서 또 지수 방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선별적으로 강했는데 미국에서도 반도체주별로 좀 엇갈리면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빠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라가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증권사에서 22만 원 목표 주가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보고서를 지금 보여드리냐면, 기존의 하이닉스의 어떤 목표 주가를 잡는 그 틀이 있었는데 그거를 깼어요. 예, 보통 PBR 밴드로 볼 때 이제 한 2.0배? 예, 그 정도를 주가 상단으로 보는데 이게 1.8배 정도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하이닉스의 주가 고점이었고, 근데 지금 그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오늘 2.2배를 제시를 하면서 2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증권사만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어떤 목표 주가 제시할 때 벽으로 여겨졌던 PB 밴드 2.0배를 넘겨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뭐 위로 먼저 문을 여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8만 원 이제 넘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2차 전지도 오늘 올라갔는데 테슬라가 오늘 3% 올라가면서 2차 전지주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올라간 계기가 이게 잘 보면 자동차 판매량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의미는 있죠. 왜냐면 테슬라가 일반적인 자동차사로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독점적인 회사가 아니라 지금은 경쟁사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뭐 전기차로서의 어떤 위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테슬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이라는 걸 좀 달아야 된다, 이 소프트웨어로서의 어떤 강점이 부각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무료로 푼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쩌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다라는 걸 또 호기심을 자극하니까, 반면에 이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주의하면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푸는 거, 완전한 자율주행,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이거는 주의하면서 이제 보는 수준,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일단 보여지는 걸 이제 무료로 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목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2차 전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테슬라가 올라가면 어쨌든 그 2차 전지주에는 또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유발이 되는 그런 재료로 부각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은 커져 있는데 지금 예탁금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작년 같은 어떤 시세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엔터주가 많이 올라갔죠. 그 아이돌의 컴백, 다음에 이제 유니버셜 그룹에서 이제 음반 유통을 독점한다고 한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하이브, 어제는 SM이 급등했는데 이제 오늘은 하이브가 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장중에 이제 지수를 또 출렁거리게 만들었던 게 알테오젠 재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의 어떤 부인이 160만 주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이제 처리한다고 하더라, 블록딜로 넘긴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또 주가 전일 대비 한 10%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넘어간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두 가지 의미, 블록딜 물량 받기 위해서 주식을 장내에서 팔고 마감하고 나서 그 블록딜 받으면 득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매도 수급, 다음에 또 하나는 대주주가 이즘에서 블록딜하는 거는 안 좋은 건가, 이런 걱정이 좀 있잖아요. 근데 회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수습에 나섰죠. 알테오전 홈페이지에서 보면 이게 이제 좋은 일에 쓰려고 현금을 하는 거다. 근데 사실 좋은 일에 쓰건 나쁘건 블록딜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에 쓴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회사 쪽에서 이제 바로 해명을 시도했고, 다음에 이제 대표는 자기 보유 지분에는 이제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일단 수습은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어떤 그 수급 문제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끌어왔던 건 뭐 대주주 지분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라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단기적인 영향에 그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신 이런 건 있죠. 오늘 거래 대금이 1조 원이 넘게 터졌거든요. 1조 원이 넘게 터졌다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단기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알테오제는 이제는 한동안은 조금 단기 매매 종목으로 바뀌게 되고 또 이 중에 일부 자금이 또 빠져나와서 다른 쪽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제는 변동성, 나머지 일부 자금은 다른 종목의 매수 자금으로 전환될 가능성, 이 정도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고, 아침에 제가 어제 아침 계속 좀 바닥에서 돌아서는 종목들, 뭐 통신장비, 엔터, 뭐 이제 인터넷주 등등이 최근에 좀 수급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하이브가 이제 오늘 중요한 이 121선을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뱀이 이어서 에코프로도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역시 121선 넘어갔거든요. 근데 보면 한때는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엔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종목별로 이제 시소를 탔는데 지금은 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또 시소를 타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전체를 다 들어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소 게임 형태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면 빠지는 종목이 있죠. 오늘 보면 밸류업으로 분류가 되던 종목군들은 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은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좀 변동성, 제가 뭐 하여튼 변동성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제 밸류업도 시가총액이 커져 있는데 예탁금 들어온 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종목별 장세로 좀 바뀌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매수, 코스닥은 매도인데 기관은 양시장 다 매수를 했죠. 근데 종목 보면 외국인들이 2,700억 순매수 코스피 했는데 SK 하이닉스만 2,100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좀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엇갈리는 매매를 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종목 업종 내에서 좀 골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순매수가 1,400억 원 정도 되는데 1,300억 원이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쪽을 보면 뭐 하이닉스 매도회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밸류업으로 매수했던 종목군들 금융주나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도 쪽에 좀 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산주들도 일부 좀 들어가 있고 조선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좀 매수했던 종목을 덜어내고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일부라든가 뭐 이렇게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호텔신라 뭐 LG생활건강 하여튼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 그다음에 하이브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좀 변화를 주는 기관 쪽에 약간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을 3천억을 팔았죠. 그 수량 보면 150만 주 정도니까 이게 저거하고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블록딜 물량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팔아서 블록딜을 받으려고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쪽 매도는 대부분 다 이제 알테오젠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매수는 에코프로 2차 전지 일부 사고, 이제 반도체 쪽이 은근히 좀 종목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좀 이제 특징이었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거나 일부 이제 제약주들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업종 내에서 좀 엇갈리는, 뭐 원래 그러니까 에코프로 역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우위 보이는 게 보이고,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뭐 반도체 사고 팔고, 예, 그러니까 한데 약간 반도체 쪽 매수가 조금 더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형태, 그러니까 이걸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후반에 미국 시장은 전날에도 하필 휴장인데, 그러니까 파월의 어떤 이제 브리핑, 그다음에 이제 PC 지표, 물가 지표, 예, 물가 지표가 이번 주 후반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미국 투자들 입장에서는 휴장인 날 저게 나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도 아마 종목 장대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올라가고 엔비디아 주춤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이크론도 많이 오른 종목이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가격 부담이 덜한 종목 쪽으로 자금이 도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되면 다행이에요. 마이크론 빠지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든. 근데 이게 둘 다 깨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투자자들 경향이 동시에 매수를 못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요. 그 정도로. 오늘 같은 경우 밸류업 매도하고 뭐 반도체라든가 뭐 다른 쪽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 장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증시는 차별화 장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점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특징적인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엔터주가 강했는데 카지노하고 화장품주도 은근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으로 치면 중국 수혜주였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 뭐 또 중국에서의 어떤 매출이 증가된다. 물론 지금 중국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덩어리가 하나의 어떤 이제 좀 이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 카지노, 화장품, 이제 뭐 해외 쪽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움직이는 종목군들 하여튼 등등 이런 스토리로 엮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여서 이게 계속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워낙 부진했다가 이제 풀리는 종목들이라서 최근에 한 2, 3주 전부터 계속 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추이가 이어지는지 이제 좀 관찰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침에 표가 너무 복잡해서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2조 원 시총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시총이 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근데 코스피에서 단 3개의 종목군, 그러니까 금융, 운수장비, 근데 금융하고 운수장비도 사실 같은 스토리로 움직인 거니까, 그다음에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합치면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의 90%가 이제 밸류 플러스 반도체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증가된 폭보다 알테오젠하고 HLB 시가총액 증가된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올해는 성격 자체가 가는 애들이 그냥 시가총액 불리거나 그 이상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시소입니다. 시장 자체가 시소예요. 이거 사기 위해서 저거 파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기 위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오면은 종목들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사기 위해서 저거를 팔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게 뚜렷하게 갈리고 하락 종목 수가 결코 적지 않은 그런 구간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ADR이 바닥이라서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이 이전보다는 자주 나오긴 할 텐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추세가 바뀌는 종목군들 그때그때 바로 캐치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그냥 실적주 그냥 느긋하게 붙여놓고 그냥 기다려 볼 거야. 저는 사실은 그쪽 투자자인 편이에요. 예, 그쪽 투자자인 편인데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 조금 지금의 적당하게 시장의 흐름하고 맞춰서 가는 거랑 이렇게 분산해 놓지 않으면 되게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성격 자체가 이렇게 되고 있고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금 동향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 줄어들었거든요. 연초 대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트렌드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고 적당하게 자기 스타일을 좀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와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좋아요 1000개 이상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